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머리가 왜 이래? 잘라버려야겠다. 아무튼 1분 컷 259선 294번 머리가 뭐 바람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상업 광고는 좀 덜 보호될 수 있죠. 그래서 37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상업 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에 관한 차이가 있고 인격 발현이나 개성 신청에 있어서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좀 덜 보호해도 되니까 입법 재량이 넓어지죠. 입법 재량이 넓어진다. 국가의 입법 재량이 넓어지면 헌재의 심사 기준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비례원칙 심사할 때 피해자 수성 원칙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한다. 그래서 맞고요. 2번 좀 줄일게요.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할 적극적 자유도 있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소극적 자유도 있는데 자유권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권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 틀렸어. 그리고 이 판례 기억나죠? 전부 거부 의사 표시할 방법 보장해 주세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번이 답이죠. 3번은 정당 후원에 금지함으로써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전면적으로 금지, 헌법 위배가 되는 유명한 위헌 판례. 4번 공직자의 도덕성 또는 청렴성에 대해서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 기능이 필요한 점에 비춰봤을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95번에 1번도 바로 위헌이네요.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포괄이익 금지 원칙에도 위반이 되고 선거운동의 자유도 침해된다. 2번 식품이나 용기 포장에 음주 전후나 숙취 해소라는 표시 금지, 그래서 영업의 자유 침해하는, 특허권도 침해하는 판례죠. 2번이 답이고요. 3번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의사공개 원칙이 뭐냐면은 헌법 제50조 1항에 우리가 안 배우는 건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개한다고 했는데 공개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헌법을 위반한 것이죠. 그래서 알 권리를 침해한다. 그리고 영화도 언론 출판으로 보호가 된다 해서 1번, 2번, 3번, 4번 다 중요한 지문이네요. 296번. 자, 신문에 편집인이 이제 그 신문 기사를 올릴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인데 머리 왜 이래? 그래서 아동학대 행위자를 특정해서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방송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합헌 키워드를 끄바오죠. 아동학대 행위자를 특정해서 방송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럼 이거 아동학대 행위자, 가해자 지켜주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왜냐면은 아동학대 행위자랑 아동학대 피해자는 되게 보통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거든요.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랑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동학대 행위자가 특정이 돼버리면은 피해자인 아동의 신호도 도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동학대 행위자 실드 쳐주려는 거 아니에요. 니은번. 우리 변호사 시험의 성적에 성적 공개 청구 기간을 이제 알려주기로 했는데 메롱 6개월만 알려주지롱. 이게 여러분들 어떤 판례랑 연결이 되냐면 합격자에게 성적 공개를 안 했던 게 그 알 권리 침해에서 위헌이 팔렸죠. 그래서 옛날에는 합격자들이 자기 성적을 몰랐다 이거 합격했는데 근데 그걸 6개월까지만 알려준다 해가지고 그럼 직장으로 옮기거나 여러분들 뭐 변호사나 아니면 검사로서 이제 직렬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럼 성적 그 공개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미 6개월이 지나버리면은 뭐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정보 공개 지금 걸린 거는 침해한다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재판이 확정되면 속기록 폐기합니다. 합헌입니다. 그래서 알 권리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에 대한 사본교부 신청이 허용되지만 아무리 사본, 복사본이라 할더라도 이 원본을 직접적으로 열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접근이 보장돼야 되는데 어떤 판례랑 연관이 되냐면은 이거 열람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것이 헌법에 위반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맞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297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 등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이 공개를 요구해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 있으면 응하지 않을 수 있는데 거부하는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 알 권리를 침해한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군사 기밀의 범위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군사상의 기밀을 우리가 이제 비공지의 사실로서 비군사 기밀로서 표지를 갖추고 누설이 국가 안전 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것, 이 정도는 여러분들 군사 기밀이라는 개념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죠. 이러한 해석하에서는 위배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공판조서는 여러분들 절대적 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판을 많이 안 배우겠지만 공판조서가 이렇게 증명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알려주지 않겠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재판 청구권의 문제는 될 수가 있어요. 왜 절대적 증명력을 인정해서 뭐 피고인이나 아니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하냐.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공판조서에 절대적 증명력이 있다 이거지, 공판조서를 안 알려줌 이건 아니기 때문에 알 권리의 제한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대신 재판 청구권이 문제되지만 침해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선생님이 어떤 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는 그 학부모들이 궁금하거든요. 이거 궁금한데 안 알려주는 것은 알 권리를 제한은 합니다. 제한은 하는데 뭐는 아니냐면 침해는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제한은 하니까 침해는 아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정보에 의 298번이죠.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알 권리는 우리 많이 나오는데 표현의 자유랑 표리의 관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 권리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공개 청구권을 의미할 때는 청구권적 성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보를 알고 싶으니까 알려줘 라고 하는 것 때는 자유권적 성격이 있어서 두 가지의 성격이 동시에 있습니다. 청구권적 성격도 있고 자유권적 성격도 있는 좀 희한하네요. 자, 여러분들 요게 여기랑 연결이 됩니다.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알려줘야 된다. 원본을. 그래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보고된 자료 열람기간을 3개월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 원본을 3개월까지만 보여주게 되면은 세금 문제나 아니면 뭐 정치자금 기부했을 때 뭐 처벌받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는데 원본을 3개월까지밖에 안 보여주니까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요한 판례예요. 3번도 여러분들 중요하죠. 변호사 시험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수단의 적합성 원칙 위반입니다. 목 동그라미 수 X 해 X 그다음에 법 X인데 응시자들이 알 권리 침해하기 때문에 틀렸죠. 이게 최근에 경찰 시험에서 나왔고 요게 이 지문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요거 아니죠. 그렇지. 이 판례가 요 지문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몇 번 문제죠? 296번에 니은번 지문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알 권리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청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공익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널리 인정해야 되고 적어도 직접의 이해관계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5번 여러분들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 널리 알려져 있대요. 인터넷이나 잡지 찾아보면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 이거 알려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데 할아버지 그거 다 알아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거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 열람할 수 있다라는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정보를 제대로 취득할 수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친절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번 알 권리는 여러분들 직접 인정이 되는 구체적인 권리죠. 그래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알 권리 실현이 법률의 제정에 따라 구체화시키는 것이 충실하고 또 바람직하지만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직접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있는 건 맞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별개의 독자적인 기본권이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라고 해요. 뗄래야 뗄 수 없어. 옛날에 오징어 게임 할 때 깐부 이런 거, 짝꿍 이런 거.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독자적인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번 우리나라는 오지랖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랑 상관없이 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도 있어요.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도 있고. 그 다음에 리을번은 여러분들 어떤 판례냐면은 소위원회 회의를 일단 공개하는데 그 내부 의결로 공개하지 않아야 할 수도 있대요. 원래 여러분들 우리가 국회회의가 공개원칙이라고 그랬죠. 국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데 그 출석 의원 과반수가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경찰학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서 깊이 말 안 해주는데 소위원회 회의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 다음에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은 비공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게 뭐랑 비교가 되는 판례냐면 전에 풀었던 판례 중에
여기 있네요.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원칙이 없어요. 무조건 비공개예요. 근데 여러분들 원칙은 공개하라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비공개로 다 해버리는 것은 위배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원칙은 공개하되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이건 합헌이다 이거예요. 알겠죠? 미음번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보여되지만 알 권리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읍번 우리 불온도서 군대 내에서 이제 군인들의 정신전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온도서 좀 위험한 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 내에서 책 읽으려면은 그 인증받아야 돼. 정보과에서 인증받아야 되는데 불온도서의 소지 전파 등을 금지하는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1개, 2개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300번 문제 1번 여러분들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과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은 절대적 금지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도 안 되고 법률로서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 금지입니다. 틀렸고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사전 검열이기 때문에 사전에 검열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공개한 뒤 사후에 간섭하는 거 문제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검열금지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권의 허가가 이제 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법부나 그 사법부가 사전에 검사하는 것은 사전허가 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현물을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 절차가 있어야 되고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춰야지만 사전허가 금지 원칙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문제가 되겠군요. 여러분들 301번 의사협회 사전심의 의료광고 금지 헌법에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외우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방송의 자유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그 다음에 권리 또는 사회 동중도덕이나 사윤리를 침해서는 안 된다. 이거 줄여보자. 나쁜 표현. 나쁜 표현은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 나쁜 표현을 보호할 수 있는 표현 밖에 해가지고 한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나쁜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는 하는데 제한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한의 요건을 설정한다 그랬죠. 한계를 설정한 게 아니야. 나쁜 표현으로 인정되는 거,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한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얘네들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를 하겠지만 제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이렇게 많이 나오고 등급부류 뽀류 제도 검열에 해당하죠.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의료인 왜 여러분들 의료 자격증 없는 사람이 의료 광고를 한다 이겁니까? 당연히 금지해야 되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본 컷의 특성상 길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출문제집이나 기본서를 보시길 바라겠어요. 옳은 것은 4개가 되겠네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에는 아마 집시법이 나오겠죠. 집회결사의 자유에 따라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